이게 근데 중간고사 때는 절대등급 문제를 2문제 내놓고서는 갑자기 또 기말에는 13문제 내고 약간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체 애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봤던 게 참 다행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 그랬고요. 이거 풀어가지고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 이제 근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근데 근의 합에 뭘 구해달라고 하셨냐면 최소값 구해달랍니다. 이 근의 합의 최소값 구해달래요. 그럼 너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나 근 구해야지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도 몇 차? 2차고요. 얘도 몇 차? 2차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겠지인데 인수분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있죠. 그럼 바로 뭐 하라고요? 숨겨진 식 찾아야겠다 이거지. 맞습니까? 식 하나 숨겨져 있는 거 찾을 거라고요. 그치? 자, 그래서 뭐를 없애버릴 거냐면 요 8이니까 요 그냥 곱하기 8에서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8배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8xy 더하기 24y 제곱은 8이지 않습니까? 그럼 잘 봐요.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아래 거 빼시면 그 식도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1xy 마이너스 26y 제곱은 얼마가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0이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너는 얘랑 얘를 연립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냥 저 아래 거에다 연립해버릴까? 요걸 연립합시다. 이렇게.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이거 푸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위에 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x고요. 마이너스 13y 2y입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면 요 놈은 x는 마이너스 2y인 거랑 xy 플러스 3y 제곱이 1인 거랑 다음 x가 13y인 거랑 xy 더하기 3y 제곱 1인 거랑 이렇게 두 개 풀어주시면 되죠. 그치? 근데 너 최소값 찾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절대값이 유난히 크죠? 나 얘 볼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물론 두 개 확인 다 하셔야겠지만, 그치? 그래서 얘 지금 보시면 x가 13y니까 대입할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16 y 제곱이죠. 이게 1이고요. y 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y는 뿔마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x 값은 얼마냐면 뿔마 4분의 13이죠. 그치? 이거 아니네요. 그러면? 맞죠? 맞네. 그럼 봐봐.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은 4분의 14고 밑에 거 더해주면 얼마였던 겁니까? 마이너스 4분의 14잖아요. 그치? 그 얘가 지금 둘의 합의 최소값인 것 같은데 거기다 몇 배 해달라고요? 2배 해달라. 그치? 그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7 이거였던 거지. 그치? 시험장에서 물론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소인가 하는 거 확인하셔야죠. 근데 얘가 더 이쯤 될 것 같아서. 왜 그랬냐면 나도 이거 풀어봤지만 마이너스 7 해놓고 보니까요. 거기 봐봐요. 보기에. 마이너스 7이 제일 작잖아요. 그게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이. 마이너스 7이었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치? 네. 그 다음에 8번 틀린 사람 없죠? 이거 대진표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9번 별표요. 아마 틀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9번, 10번. 아마 지금 7번부터 시작해갖고 9번, 10번, 11번, 12번이 다 지금 빈출 상문제들이거든요. 빈출 상문제들.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내버릴 거면 이런 식으로 내신다고요. 항상. 연립부등식이 하나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p가 0보다 크답니다. 근데 요 놈의 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초가 3 이하인데 이때 p 곱하기 q가 뭐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요. 이거 5금에서 봤던 것 같다. 봐봐. 얘는요, 해 경계가 뭐하고 있습니까? 포함하고 있죠. 그럼 요 놈의 해는 반드시 뭐를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얘는요, 해가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럼 봐봐요. 해의 형태를 보니까 이게 지금 공통근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 거란 이야기가 됩니까? 얘 거죠.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얘는요, 얘 거였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요 놈의 해의 경계가 하나가 뭐였다? 3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요 놈의 해의 경계 하나는 뭐였다는 이야기야? 2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봐봐요.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즉 3을 대입했을 때 얘랑 얘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같은 점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3 대입해보면 9 플러스 3p 플러스 q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얘도요. 2 대입하시면 얘도 해의 경계가 2였으니까 2 대입하시면 요게 뭐를 만족을 해야 된다? 0을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p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2고 q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따라서 pq는 얼마였다? 6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이것도. 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쌤, 부등식의 해외 경계가 왜 교점의 x좌표예요? 제발 좀요, 제발. 자, 여기 뭐야? 1차 함수 있고요. 여기 다음에 2차 함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한테 2차 부등식 하나를 줘요. 야, fx가 gx보다 큰 게 범위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 어디 찾아야 돼? 여기잖아. 맞아? 그럼 뭐야? 교점을 기준으로 계속 만족하다가 교점을 기준으로 안 만족하다가 교점을 기준으로 다시 만족하지. 즉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다고 하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부등식의 뭐일 수밖에 없다? 해의 경계일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이 알파와 베타는 뭐다?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니까 이 방정식이 뭐야? 실근이었을 거라고. 얘의 실근이었을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쯤 왔으면. 그 다음에 10번 별표요. 틀린 사람 많죠,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2가 k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0 이하랍니다. 이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래요. 정수 x가 3개.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 k의 범위가 a 초가 b 이하던데 이때 a랑 b의 합이 얼마니?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요. 요거는 빠르게 푸셔야죠. 얘가 2 플러스 k랑 2 마이너스 k가 경계니까 양수 k죠? 그럼 양수 k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죠. 첫 번째 그는요, 그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다음 얘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맞죠?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도 나눠서 하셨죠, 그치? 요 정도 나오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 이거 그래프로 봐줄게요. 얘가요, 얘 의미하는 바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 절대값 x 플러스 8이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애가? 얘가 이렇게 생겼죠. 왜?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여기다가요 x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 얘가 fx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얘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절대값의 성질 때문에. 그럼 뭐야? y축 대칭을 했더니 바뀐 게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 y축에 대하여 선대칭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린다 그랬냐면 y축 기준 오른쪽 그리라고요. y축 기준 오른쪽이 2랑 4에서 x축과 만나고 y축 기준 오른쪽 그려놓고 얘가 y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긴 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였을 거 아니야. 맞아? 그 왼쪽에 있는 요 놈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범위가 어디야? 여기잖아. 맞아? 즉, 요 놈의 그는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그 다음에 2 이상, 4 이하 이랬겠지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 맞지? 응.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정수 x가 3개라면서 이때 k의 범위가 이거래. 그럼 봐봐, 이제 수직선 이제 다 그려. 다 했잖아. 얘가 여기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이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게 또 여기 마찬가지로 2 이상, 4 이하인데, 아, 이게 너무 작게 그렸다. 다시 오면 한 이쯤 있어야겠네. 2 이상, 4 이하인데 이렇게. 자, 위에 있는 놈 봐봐요. 위에 있는 놈. 얘는 어때요? 2를 기준으로 바뀌죠. 그치? 자, 2를 기준으로 k만큼 가는데 얘가 지금 정수가 3개이려면 얘 지금 등호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한 이쯤 있다고 합시다. k만큼. 한 이쯤 이렇게. k만큼 와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2, 3 일단 몇 개? 2개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정수 x가 3개가 아니라 더 가야 되니까 얘가 아, 이거 4까지 포함해야 되는구나 해서 여기까지 와요. 딱 이때부터 뭐야? 4지. 그러니까 2, 3, 4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개야? 정수가 3개지. 언제까지? 얘가 여기까지 갈 때.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요. 공통범위 안에 이미 3개 있죠. 근데 얘는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빵꾸 뚫려 있잖아, 이거. 얘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돼? 정수가 하나 추가돼 버리지. 그럼 안 됐던 거네. 즉, K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4보다는 어때야 돼? 일단 4보다는 2 플러스 K가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지. 얘는 아직 빵꾸 뚫려 있으니까 얘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어야 2, 3, 4가 들어올 거 아니야. 즉, 얘가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2, 4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K가 아예 지금 들어와 있죠. 미안. 이렇게 K가 한 이쯤
이렇게 와줘야, 얘를 포함해줘야 어떻게 돼? 2, 3, 4가 들어오잖아. 그치? 즉 여기 k 플러스 2가 얘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치? 맞지? 자, 그러다가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딱 여기까지 왔을 때는 몇 개야 지금? 정수가? 아직까지는 3개잖아. 여기 3개. 2, 3, 4. 왜? 이 핑크색은 얘를 포함하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얘가 뭐야? 2 마이너스 k지. 그치? 얘가 얘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지. 맞아. 그럼 동시에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k는 어때야 돼? 2보다 커야 되고, 이거 만족하려면 k는 어때야 돼? 4 이하여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보다 크고 4 이하고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해달라는 게 뭐였어? 이거 두 개를 더 해달래. 그럼 얼마야? 6이었던 거지. 맞습니까? 요쯤 되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킬러죠. 이거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할걸요? 혹시 막 풀다 맞추셨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맞추셨나요? 막 풀다 보니 맞춘 겁니까? 맞춘 사람 손 들어봐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오, 좋아요. 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11번 틀린 사람. 11번. 이렇게 8개가 있대요, 점이. 8개가 있는데 이 8개 가지고 사각형 만들 거랍니다. 점 4개 뽑아서. 그럼 8개 중에서 점 4개 뽑아야지 이랬을 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중에 뭐가 없어요? 사각형이 아닌 애도 있단 말이야. 점 4개를 뽑았지만. 그런 애가 어떤 애들이냐면 얘가 점 3개가 이렇게 뽑히고 하나가 이렇게 뽑히면 얘 사각형이니? 아니지. 또는 점 3개 이상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뽑아버리면 얘는 뭐야? 사각형이 아니지. 이런 애들 빼야 되잖아. 그래서 3개 이상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걸 찾았더니 얘가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지. 뭐 4개짜리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4개 싹 다 뽑는 거 사각형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겠지. 재현아 네가 틀면 네가 봐야지.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3개, 이 중에서 3개 뽑고 나머지 하나를 이 4개 중에서 뽑는 거 사각형이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겠지. 이렇게 됐겠지. 그럼 얘는 빼주셔야지. 이렇게. 이게 전부죠. 그럼 얘는 얼마야 이거? 8, 7, 6, 5니까 70이야. 7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16이니까 다 빠지면 얼마였던 거야? 53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너무 많이 봤죠? 이거 안 해도 됩니까? 혹시 틀린 사람은 12번? 식의 한 어근을 Z라고 할 건데 이때 fx가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랍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런데 너한테 준 게 뭐냐면 FZ가 Z바의 4승 더하기 4Z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FZ바는 Z3승 더하기 2Z 더하기 2분의 1을 만족을 하셔야 되고 F0은 6을 만족을 합니다. 그치? 이랬을 때 최종적으로 너한테 물어본 게 F4인데 이 문제가요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요 너 앞에 중간고사 범위에서 다항식 결정 문제 있죠. 다항식 결정하는 거예요.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구조가. 봐봐요. F4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넌 뭘 구하셔야 돼? FX라는 다항식을 구해야 돼. 그치? 근데 fx라는 다항식을 구할 때 얘가 일단 최소 얘가 차수가 뭐지? 최고차항 계수가 뭐지? 이거 판단하셔야 되잖아. 줬잖아. x3승이라고. 그러면 얘에 대한 정보, 어떤 정보가 필요해? 얘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 즉 인수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지. 그게 어디 있겠어?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봤을 때 딱 짜증나는 포인트가 뭐야? 너무 복잡해 보여. 그럼 얘를 최대한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z가 뭐야? 얘 허근이라며. 그럼 뭔가 이 4승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왼쪽에 있는 요 놈이 인수분해 했을 거 아니야, 너. 그치? 인수분해 하면 뭐야, 이거? 2랑 얼마냐? 2네, 2. 얘가 x-2를 인수로 갖고 있고, 그치? 그 다음 여기가 x제곱, 여기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던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봐봐. z가 얘 한 허근이면 개수가 다 실수니까 z바도 얘 허근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은 누구의 허근이야? 얘의 허근이지. 맞아? 이거 정리 좀 할게. 얘가 지금 z바의 제곱이 z바 마이너스 2인 거 보여? 여기서? 맞아? 그럼 z바의 4승 해볼게. 양변 제곱한 거야. 얘는 z바의 제곱 마이너스 4z바 플러스 4잖아. 근데 z바의 제곱은 다시 z바 마이너스니까 대입할게. 얘는 마이너스 3z바 플러스 2지. 맞아? 그럼 여기다 넣을게. 어떻게 돼 이거? z바지 그냥. 얘가 마이너스 3z바 플러스 2잖아. 얘는 뭐였던 거야? 이 전체가 z바였다고 그냥. 맞아?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요거. 자, z3승이야.
그럼 z제곱이 z-2인 거 알고 있으니까 z3승의 양변에 z 곱해버려. 그럼 이거잖아. 맞아? 근데 z제곱이 이거니까 다시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지. 집어넣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z지. 이랬다고 얘가. 한결 가벼워졌지, 식해석이. 자, 그런데 또 짜증나는 포인트가 있는 게 여기 들어간 문자와 나온 문자 간에 어때? 지금? 다르지. Z랑 Z 빠잖아. 그럼 얘들 조금 다르게 좀 표현 좀 할 건데 이 포인트가 좀 어려운데? 봐봐. 얘가 FZ, 그러니까 Z가 들어가서 Z 빠분의 1이 나온 건데 사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Z 곱해볼게. 얘는 이거랑 똑같지. 얘는 뭐야? Z 빠인데 그게 뭐야? 두근의 곱이니까 2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였던 거야? 2분의 Z랑 똑같지. 그 다음에 FZ 바는 또 어때? 얘가 Z분의 1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 Z 바 곱한 거랑 똑같아서 얘가 뭐였던 거야? 2분의 Z 바랑 똑같네. 그럼 이제 해석이 되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요거 그러면 얘가 fx는 2분의 x라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랑 뭐였다? Z랑 Z 바였네. 이 해석이잖아 지금. 그러면 fx-2분의 x는 몇 차야? 이거? 3차지. 최고차 한계수 1인 3차였지. 근데 얘가 z랑 z바를 근으로 가질 건데 z랑 z바를 근으로 가지는 다항식이 어떻게 생긴 걸 알아?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럼 얘는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을 거고 3차니까 인수 하나 더 필요하지. 뭐 x 플러스 k 뭔지 몰라. 이거잖아. 그럼 쌤 k는 어떻게 구하나요? 안 쓴 거 있잖아. 너 하나 이거. 맞아? 그 0 대입할게. 그럼 좌변은 6 빼기 0이고 우변은 얼마야? 2k잖아. 그치? 그래서 k는 얼마였던 거야? 3이지. 맞아? 그럼 따라서 다 구했네.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에다가 뭐 한 거야? 2분의 x 더한 거랑 똑같이. fx 다 구했다고. 너 결정했죠, fx. 이 문제잖아, 전형적으로. 이거 중간고사 때 봤던 형태지, 이거 그냥. 근데 그냥 거기에 뭐가 들어왔을 뿐이야? 허근에 대한 해석. 고차 방정식이 허근에 대한 해석이 들어왔을 뿐이야. 전체적인 구조 틀이 다 똑같아. 근데 중간고사 할 때도 너 이거 어려워했지. 이게 킬러였잖아, 맨날. 근데 이게 똑같거든? 이게 기말고사 때도 어렵지만 이게 또 언제 들어오냐면 너 미분할 때 들어와 또. 다항식 결정할 때, 함수 결정할 때. 그게 또 킬러 문제거든. 그때는 이런 인수 해석이 아니라 그때는 뭐 해주냐면 그래프적 해석을 줘. 야, 얘가 어디서 꺾이던데, 어디서 극소가 지던데, 어디서 극대가 지던데,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와, 이건. 이 형태는. 이게 계속 킬러일 거야, 앞으로도. 알겠지? 어쨌든 fx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너한테 물어본 게 f4잖아. 그럼 대입할게. 16에 12에 7에 2야? 계산 맞니, 이거? 맞네? 아니네. 16에 14지. 얼마야? 100이지? 맞아? 오케이? 되게 그냥 전형적으로 내막고 다 해놨어요. 봐봐요. 지금 fx가 이렇게 돼 있대요. ax 플러스 b라는 이런 1차 함수인데 1차 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답니다. 그럼 얘를 잘 보니까요. 얘가 결국에 어떤 말이냐면 연립부등식이죠.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그치? 맞아요. 그럼 이걸 연립부등식의 형태로 바꾸시면요. 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넘길게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그다음 플러스 b 플러스 3이고요. 얘가 0 이상이고. 괜찮죠? 1번식. 요 2번식도 넘길게요. 이쪽으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ax 그다음 플러스 7 마이너스 b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면서요? 그치? 그럼 이 연립부등식의 근이 뭐였다? 모든 실수였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의 공통범위가 모든 실수였다는 이야기니까 얘도 모든 실수고 얘도 해가 모든 실수였겠지. 이런 해석 아니야? 맞아? 그러면 봐봐.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붕 떠 있거나 여기까지 허용되는 거지, 이렇게. 즉, 얘의 판별식인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가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이렇게. 해석이 똑같잖아, 쟤도. 얘 이거잖아. 맞아? 그럼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봐봐요. 이걸 정리해가지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랑 B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뭐 대체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봐봐. 얘도 성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얘도 성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 식이 연결이 잘 안 돼. 그치?
자, 그런데 연결해주는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 변수 이렇게 부르거든. 봐봐, 매개 변수가 뭐야? 4b. 똑같잖아, 이거. 그럼 여기서 얘가 4b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4b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주인공을 4b로 보면? 아이고, 너무 왼쪽에 썼네. 주인공을 4b로 보면 얘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4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여기서도 4b를 주인공으로 보면 얘는 뭐야? 4b가 28 마이너스 5 플러스 a 제곱보다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도 동시에 성립해야 되고 얘도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데,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4b라는 놈이 얘보다 큰데, 아이고, 뭐 3보다 큰데 4b라는 놈이, 여기서는 4b라는 놈이 마이너스 5보다 작대. 그럼 너 이거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러려면 얘가 둘이 동시에 성립하려면 얘가 얘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야지만 성립할 거냐, 둘이 동시에. 아, 그러면 결국에 내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던 해석은 뭐였던 거냐면, 아, 요 놈이 요 놈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 해석이잖아. 맞아? 그럼 요 놈이 요 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2가 28 마이너스 5 플러스 a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치? 한쪽 넘길게. 그러니까 얘는 2a 제곱 플러스 12a, 그 다음에 플러스 26에 14, 그럼 빼기 13가? 이렇게 되지, 그치?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 얘는 2로 나눠. 그럼 a제곱 더하기 6a가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이걸 만족시키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7 이상 1 이하잖아. 근데 쌤, a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문제 봐. a가 뭐래? 자연수래. 그럼 a는 얼마였던 거야? 1이었던 거지. 맞아? 그럼 a가 1이었다고.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8이지. 여긴 얘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4b라는 놈은 뭐야?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4b라는 건 뭐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8이었다는 이야기지.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제곱의 합인가? 제곱의 합이야? 뭐야? 뭐 해달래?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랍니다. ABC의 순서상의 개수 좀 생각해달래요. ABC의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가조건을 보니까요, A가요 1보다는 크고 B보다도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그럼 나 조건을 보니까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B는 C보다 작거나 같은데 C가 8 이하래요. 맞지? 그럼 이때 순서상 ABC의 개수 좀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봐봐요. 너 조건을 보니까요, 유독 언급이 많은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A야, B야. B가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6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고 C보다 작거나 같고, 그치? 그럼 너는 유독 중요한 조건 또는 강한 조건을 기준으로 뭐 하셔야 돼? 케이스 나누셔야죠. 그래서 얘가 지금 A, B, C인데 어차피 순서선 찾는 거니까 얘네들이 경우수 찾는 거 아니야. 근데 A는 뭐야? 얘보다 작아야 되지. 그다음 B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뭐야? 8 이하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 초과잖아. 이거 찾아달라고 지금. 물론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 6 이하인 게 있지, 그치? 요건 판단하셔야 돼. 그럼 봐봐. 내 B를 기준으로 찾을 건데, B. 그럼 B는 6 이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부터냐면, 야, A가 최소 몇이겠어? 이겠지. 그럼 B가 3일 때? 가능하지. 4일 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잖아. 5일 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6일 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잖아. 케이스 4개밖에 안 나와. 몇 개 없잖아. 그럼 봐봐. 야, B가 3이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1C1, 2 중에서 하나, 그냥. 그다음 B가 3이야.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건 봐봐. C는 어때? 3 이상 8 이하인 수지. 3 이상 8 이하인 수니까 뭐야? 4부터 8이잖아. 아니야, 미안. 3 가능하지. 그럼 몇 개 있는 거? 6개 있잖아. 3부터 8이니까. 선택지가 6개가 있지. 그럼 얘는 6개 중에 몇 개?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 얘는 2, 3 2개 중에서 하나고, 여기는 선택지가 하나 줄겠지. 5C1이겠지, 이렇게. 맞아? 여기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서 3C1이고, 여기는 4C1이었겠지. 5, 6, 7, 8 중에 하나. 얘는 선택지 하나 늘고, 여기 선택지 하나 줄고. 이 구조 아니야, 그냥? 맞아? 그럼 얘는 몇 개였던 거야? 여기가, 위에다 적을게. 얘가 6개, 10개, 12개, 12개인가?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총 몇 개? 40개였던 거지.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네가 지금 뭘 하는지 말면. 맞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강한 조건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라고. 무슨 조건을 기준으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어야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19번 틀린 사람 많죠? 별표 19번. 야, 이거는 너네 그 학교에도 그대로 낼 수 있다. 19번 같은 거. 이거 잘 만든 문제예요, 이거는. 봐봐요.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고요. 그 다음에 너한테 이제 a가 이렇게 생겼대. a가 성분을 허수로 가져요. 이렇게 허수로 가지고 있죠. 맞지? 물론 얘는 허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허수랑 실수 섞여갖고 가지고 있는데 얘의 몇 승? 16승의 성분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너무 복잡한데 내가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낼 거면은 너가 이걸 16승 하라는 것 같지는 않잖아. 근데 이게 서술형 문제였거든? 서술형 문제였어가지고 사실은 한번 제곱해봤어야 돼 이렇게. 근데 제곱하면 성분의 합이 조금 간단하게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을 때를 상정하고 풀어볼게 일단. 오케이? 그럼 봐봐. 너가 일단 케일리 해밀턴 이용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3승 오메가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2가 얼마였던 거야? 영행렬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x3승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며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가 얘의 근이잖아. 그치? 그러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얼마였던 거야? 0이지. 오메가 3승은 얼마인데? 1이잖아. 그치? 오메가 제곱은 저기서 얼마인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야 그럼 정리하고 나니까 a 제곱 하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2였던 거네. 이렇게 이게 얼마였다? 영행렬이었다 이 얘기지. 맞아? 정리되고 나니까 그래서 a 제곱이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은 a 제곱이 2 오메가 2였던 거잖아. 그럼 A 16승을 해볼게. 몇 제곱하면 돼? 8제곱하면 되지. 그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의 8승, 오메가 8승, 2의 8승인데 2는 그냥 8승 2잖아. 이렇게 생겼지. 그 얘는 뭐야?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얘는 2의 8승, 오메가 제곱 2잖아, 이거. 맞아? 그러면 얘가 봐봐. SA 16승. 그러니까 행렬 A의 16승의 성분의 합은 얘랑 똑같은데 너 오메가 제곱이 또 뭐인 거 알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얘는 S 2의 8승 이거 정리를 먼저 하자.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2의 8승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2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거 앞으로 뺄게. 마이너스 2의 8승 오메가 플러스 1, 2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면 이렇게 생겼겠지. 마이너스 2의 8승 오메가 플러스 1 0 0 마이너스 2의 8승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의 9승 오메가 플러스 1이었다는 이야기지. 모든 성분의 합이. 즉 얘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의 9승 오메가 플러스 1이었다고. 그럼 얘를 정리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의 9승 오메가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9승이잖아. 그러면 요게 A고 요게 B지. 이거 두 개 뭐 해달라고? 더해달래. 그럼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024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호재야? 정신 안 차려 진짜?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맞죠? 그치? 근데 아마 이 정도까지는 행렬 문제에서 이 정도 난이도까지를 너가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행렬 A의 성분에다가 이렇게 허근의 요소를 결합시켜서 충분히 낼 수 있다고요. 너네 학교도요. 오케이?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합시다. 별표요. 야 이것도 그대로 낼 수 있다네. 2번 별표. 세 자리 짝수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할까? 얘가 2야. 얘가 4잖아. 그치? 그럼 짝수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게 아닌데 일단 짝수의 개수 한번 찾아볼게. 얘가 몇 개였던 거야? 4 곱하기 3에서 12개지. 그 다음 얘는 몇 개였던 거냐면 3 곱하기 3에서 얘는 몇 개였던 거야? 9개지. 얘도 몇 개야? 9개잖아. 그럼 봐봐. 얘는 일단 최대 몇 개야? 30이지. 30이야. 최대가 아니고 다 더했을 때 30이지. 그러면 너 30개를 다 나열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할 거야? 아니지. 그럼 약간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잘 봐. 얘가 잘 보니까 1의 자리가 0인 애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야? 12개. 1의 자리가 2인 애는 몇 개 있었다는 이야기야? 9개. 1의 자리가 4인 애도 9개. 그럼 1의 자리만 생각해봐봐. 자, 1의 자리 2는 몇 번 나왔을 거다? 9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봐봐. 이렇게 묶어버릴게 그냥. 그냥 하자. 여기 얘는 어차피 0이 12개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지.
9 곱하기 2, 그 다음에 9 곱하기 4 이거지. 나 지금 뭐만 생각한 거야? 일단 1의 자리만 생각했어. 1의 자리. 오케이? 근데 봐봐 이제 10의 자리 생각해 볼게. 그럼 어쨌든 짝수야 되니까 1의 자릿수가 0인 거는 그대로 있고 2인 것도 있고 4인 것도 그대로 고정이잖아. 그럼 봐봐. 여기에 0이 왔을 때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3, 4지. 1, 2, 3, 4 다 올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물어볼게. 10의 자리에 1인 거는 몇 개나 가능해 여기? 3개 아니야? 1, 0 썼으니까 여기 100의 자리에 3개가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쪽에 요 놈이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였겠지, 똑같이. 그럼 10의 자리만 생각해봤더니 얘는 다 더하면 얘는 얼마야? 1이 아니지? 10이지, 10. 10, 20, 30, 40이었던 거잖아. 더했을 때 숫자로는 얘가.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들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몇 개씩? 3개씩이지. 아, 그럼 얘는 10의 자리만 생각했을 때 10, 20, 30, 40이 3개씩 있었구나 이거지. 그다음 여기 밑에도 생각해볼게. 봐봐, 여기야. 2야, 여기. 여기 2면 여기는 이제 올 수 있는, 지울게, 위에 거. 네. 자, 여기 이렇게 2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0, 1, 2, 0, 1, 3, 4잖아. 이렇게. 맞아? 0, 1, 3, 4지. 그러면 여기 0이 왔을 때는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2, 0 제외하고 4개 있지. 그다음 여기는 1은 1, 2 제외하고 0 못 오니까 3, 4 2개 있지, 이거. 여기 3개구나. 미안. 3개 2개지, 그치? 얘도 2개, 얘도 2개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가 몇 개 있냐면 10이랑 30이랑 40이 2개씩 요거지, 지금. 10의 자리 초록색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10의 자리 여기.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 4일 때, 이번엔. 여기 4일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뭐가 올 수 있냐면 4 제외하고 0, 1, 2, 3 올 수 있잖아. 그치? 여기 0이 온 거 사실 관심 없잖아. 어차피 더해줘도 빵이니까. 여기 1이면 1, 4 제외하고 0이 못 오니까 여기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쟤네들이 10, 10, 20, 30이 각각 2개씩 있어서 이렇게 더해졌겠지. 10의 자리만 생각을 해보니. 맞아? 자, 그러면 이제 100의 자리 생각해 볼게. 지운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00의 자리를 보시면요. 여기 100의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3, 4잖아. 그치? 그럼 여기 가운데 몇 개나 올 수 있어? 1, 0 썼으면 나머지 3개지. 얘도 몇 개야? 그냥 3개지. 100의 자리, 여기는 중간에 뭐가 없잖아. 3개씩. 그래서 얘는 100의 자리는 3 곱하기 100, 200, 300, 400이었던 거죠, 여기가. 맞아?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가 2가 왔어. 여기 2가 왔으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그때 몇 개야? 1, 3, 4지. 0 못 오잖아. 그럼 1, 2 썼고 여기 몇 개? 3개. 얘도 3개, 얘도 3개지. 얘는 쉽네. 그래서 얘는 뭐야? 3 곱하기 100, 300, 400 이거였던 거잖아. 맞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4야. 여기 4 왔으니까 나머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3이지. 여기도 3개, 3개, 3개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100, 200, 300 이렇게 했지. 그치? 다 더해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저 다 더해볼게. 내가 계산할 수 있을까? 18에 36, 54 여기까지 잘 왔지? 그 다음에는 50에 100, 300, 50에 80, 160, 60, 120 얼마야? 780 아니 580 이거지. 그 다음에 얘는 500에 500 1000, 3000 그 다음에 얘는 800, 2400 얘는 600, 1800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였던 거야? 4200, 7200 그치? 그럼 7780에다가 54 더하면 7834 이렇게 나왔겠네. 괜찮아? 이거 완전 킬러지. 이거 시험장에서 처음 풀어보면 이 생각 잘 못하지 이런 거. 그치?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셔야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별표 많이요. 네. 꺾은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또 내셨죠. 이게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보성에서 어떻게 변형했는지 한번 봤죠. 이번엔 아예 개수를 늘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여기 치울게. 자, 보겠습니다. 서술형 3번 보시면요.
요 그래프, 그러니까 또는 이 1차 식이죠. 부등식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부등식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의 근의 범위에서 요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주셨냐면 76이고 최소값이 얼마라고 주셨냐면 4라고 주셨죠. 그치? 그리고 요걸 만족하면서 또 동시에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A, B가 0보다 클 때 요걸 만족하는 A 더하기 B의 값이 뭐게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어쨌든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너가 개수들의 뭐 합이나 뭐 이런 걸 구하셔야 되지. 그치?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가 그냥 이차 함수가 최대 최소가 정해진 뭐 범위가 없는 게 아니고 정해진 범위가 있잖아. 그 범위가 뭐야? 이 1차 부등식의 근이지. 그럼 너 이 1차 부등식을 풀으셔야겠네. 맞지? 봐봐. 절대값 2x-3이나 절대값 x-3 요거 x3-x나 x-3은 똑같지. 우리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바꿔도 되지?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얘는 어디서 꺾이니? 꺾이는 지점을 찾아볼게. 2분의 3, 그리고 3,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꺾이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찍어볼게. 자, 마이너스 2일 때 제일 작으니까 마이너스 2, 하고 대입을 해보니 마이너스 7에 12네,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3일 때 대입을 해보니까 0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2분의 얼마야? 여기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7이니까 5네, 그치? 그래서 얘가 2분의 3,5네. 그 다음에 3 대입해보시면 3은 3에다가 빵 5, 3,8 한 이쯤 있겠네.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럼 얘는 끽해봐야 1차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3보다 클 때는 얘가 기울기가 4여가지고 4x고 3,8을 지나야 되니까 빼기 4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다 음수여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x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12여야 되니까 여긴 플러스 4지. 요 직선 얘 지나야 되니까, 그치? 네. 다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너 뭐 하셔야 되냐면 y는 16보다 이 꺾은선 그래프가 아래에 있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그 y는 16이면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얘는 여기 얼마였던 거야? 교점 x좌표가 5잖아. 여기 교점 x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맞아? 아, 그러면 요 그래프에 요 1차 부등식의 근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3 이상 5 이하였던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해석이 이거지. 아, 얘가 요 2차 함수가 요 범위에서 최대가 76이고 최소가 4구나 이거지. 근데 제가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A가 양수일 때 먼저 가정할게. 그럼 얘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잖아. 근데 제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이면 왼쪽으로 2칸이고 그 다음에 5면 오른쪽으로 6칸이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최대를 여기서 가지고 최소를 여기서 가지네, 그치? 그럼 최대가 F5인데 대입을 해보니 제가 25a에 35a 플러스 b고 이게 지금 최대값인데 얘가 얼마야? 76이지. 최소값이 얘인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가지잖아.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얘가 최소값이 얼마였던 거야? 4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위에서 아래 빼갖고 정리해 주시면 36a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72지, 그치? a는 얼마? 2였다는 거잖아. b는 얼마였다는 거야? 6이지. 야, 그럼 a가 양수고 두 개 곱한 것도 양수고 문제 조건 다 만족했지. 얘잖아, 그냥. 맞아?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8이었던 거지, 8. 맞아? 오케이? 네. 굉장히 어려운데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 근데 3개짜리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3개짜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이 차함수까지 또 적용을 하셨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별표 많이요. 얘는 그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항이에요. 30번인가 맨 뒤에 깔려있던 거. 자, 말이 참 많은데요. 그냥 문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봐봐. 요 놈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요. fx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놓고 나서 나한테 주는 게 요거를 만족하는 게 5야. 이 얘기 줬죠, 그치? 그럼 요 해석이 뭐냐면요. 지금 이거잖아요. 아, 얘가 fx는 5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였다? 얘랑 얘야. 이 얘기잖아, 지금. 얘네들 다 숫자잖아, 이거. 문자 아니고. 숫자지, 숫자. 상수야, 얘의 근. 그러면 이 근과 이 근과 이 근이었다 이거잖아, 지금. 즉, 얘 fx는 5라는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야 지금. 우리 많이 봤던 해석이잖아 그냥 그대로. 자 근데 그럼 얘는 말뜻이 뭐냐면 fx-5라는 게 요 세 근을 가지는데 얘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서 몇 차야? 1차잖아. 3차잖아. 그 얘는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x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x 마이너스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 그러면 얘는 fx는 뭐 다 똑같고 그냥 플러스 5잖아 여기 그치? 근데 fx가 지금 뭐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럼 너 지금 구하는 걸 뭘 구하는 거냐면 봐봐. 얘가 x 플러스 1의 3승 ax 플러스 1의 제곱 bx 플러스 1 플러스 c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너 구하는 게 뭐 구해?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지. 근데 얘랑 얘는 뭐 한 식이야 지금? 항등식이지. 그럼 너 x에다 얼마 대입할래? 0 대입할 거잖아 0. 그럼 봐봐 0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한 번만 앞으로 빼놓게 이렇게. 그 얘는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고 여기는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플러스 5가 뭐였던 거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였던 거잖아 이렇게. 맞아?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달라고 했지 그치? 근데 잘 봐 이거. 야, 얘가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야? 1이지. 근각이소의 관계에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그치? 그럼 봐봐 얘네들이 지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 보여? 그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알파지.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베타고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감마잖아. 그 분모는 뭐야? 알파 베타 감마지. 여기서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야? 2잖아 2.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였던 거고 그치? 걷다가 지금 5를 더한 게 뭐였던 거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였던 거지. 맞아? 근데 너 이 시계값을 구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봤거든? 기본 문제에서 이거 뭐랑 똑같아?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뭐가 됐겠어? 인수분해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너 여기다 얼마 대입한 값이야? 1 대입한 값이지. 그 여기다가 1 대입해봐봐 얼마야 그러면 이거 2에다가 마이너스 8이네. 맞아? 그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만나가지고 얼마야? 4지. 4 플러스 5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였다? 8이었구나 이 얘기지 지금. 맞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맞지. 근데 포장지만 조금 어려울 뿐 너 여태까지 계속 봤던 해석이야. 그리고 한영 시험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계속 뭐해? fx 결정하는 문제 있지 이거. 인수해석. 이걸 계속 물어봤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어려워했지. 너 이거 워낙에 어려운 파트잖아 여기가. 맞아요? 그 다음 또 특징이 있어. 단순 행렬 계산 문제 냈어 안 냈어? 없지. 단순 행렬 계산 문제가 없어. 1번부터 지금 쭉 봐봐. 어차피 행렬 계산 문제는 애들 다 맞출 거야. 그 느낌이잖아 지금. 맞지? 그나마 조금 냈던 게 14번인데 이것도 단순 행렬 계산 문제는 야 미안한데 2등급도 못 나온 애들이 14번 같은 거 바로 틀려. 뭔 말이야 이러면서. 왜? 생각이란 걸 안 하거든. 이런 거 잘 안 풀거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17, 18 마찬가지로 쭉 와봐봐. 쭉 왔을 때 여기서 지금 경우의 수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들이 있지. 색칠하기 문제, 자리 앉히기 문제들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겠지. 근데 너네 학교가 일반적인 학교라고 하면 고난도 맨날 나오는 빈출 문제들 있지. 색칠하는 문제, 자리 앉히는 문제, 행렬 계산 문제 나올 거라고. 그럼 체감 난이도가 확 내려갈 거라고. 근데 여기는 체감 난이도가 어땠어? 그런 게 없으니까 확 올라왔지. 왜? 너가 이런 해석도 어려우거든 이거. 지금 내가 풀어줬지만 네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석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네.